오늘은 30대 부부가 가정에서 겪은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변해버린 시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저 혼자 감당해야 했던 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은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퇴원하신대. 저녁 때 집에 모시고 올게. 남편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시는구나. 석 달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 옆 작은 방을 시아버지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실 테니 1층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갈고 옷장을 정리하고 방 안 곳곳을 닦았습니다. 손잡이도 새로 달고 작은 탁자와 의자도 배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온전히 저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효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게 남편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남편의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편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면 시아버지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석 달 전 일입니다. 혼자 사시던 시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셨고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원을 오갔고 저도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시아버지는 많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오른쪽 몸을 잘 쓰지 못하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시면 어렵게나마 웃으려 애쓰셨습니다. 은정아,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 모셔야지. 아버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요.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잖아. 은정아, 미안해. 내가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아버님 모시고 싶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남편은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고 또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시아버지는 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처져 있었고 표정을 짓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1층이라 편하실 거예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으셔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 얼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저는 시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겹게. 첫날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드시기 편하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으로 떠서 드리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주 사례가 들리셨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 보이셨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침대로 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구나. 하지만 괜찮아. 저희가 잘 돌봐드리면 좋아지실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시네. 응.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좋아지실 수 있다고 했어. 우리가 잘 돌봐드리자. 그럼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간병 생활을 생각하니 약간 두렵기도 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음을 끓이고 반찬도 잘게 썰어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상을 가져다 놓고 시아버지를 도와 식탁 의자로 옮겨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떠드릴게요.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떠서 시아버지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벌리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떠넣어 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손을 탁 치셨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놀라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떼셨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악. 답답한 듯 신음만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음 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싫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아, 미음이 맛이 없으세요? 다른 걸 해드릴까요?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화난 얼굴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미음을 안 드시려고 하세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드셔야 건강해지시죠. 시아버지는 남편을 보시더니 조금 표정이 풀리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려 했습니다. 밥. 겨우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밥을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미음이나 죽처럼 부드러운 걸 드시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밥을 지어 물에 말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조금 드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셨습니다. 음식 투정, 옷 투정, 무엇 하나 마음에 드시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안 되시니
답답하셨는지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병 때문이겠지. 아버님도 힘드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예전에 자상하셨던 시아버지를 기억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건 시작에 불과한데.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시간,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복을 갈아입혀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 요양복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손에 익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윗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니 제가 조심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참 고와. 시아버지가 어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빨리 옷 입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새 요양복을 입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예전의 시아버지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 갈아입히는 일을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혼자서는 휠체어를 움직이기 힘드셨지만 왼쪽 손으로 천천히 밀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릴 텐데 혼자 나오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배고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곧 준비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드시기 편하게 국수를 푹 삶았습니다. 상을 차려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휠체어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왼손으로 젓가락을 들려고 하셨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국수를 잘라 숟가락으로 떠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 또 한 숟가락 드시고 식사는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잘 삼키시는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떠드렸습니다. 우리 집 복이야.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며느리가 이렇게 이쁜데.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말이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또 그랬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더 드세요.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며 다시 국수를 떠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왜? 아버님이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남편은 밥을 먹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 나한테 자꾸 이쁘다고, 복이라고 그러시고, 눈빛도 좀 이상하시고,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중이라 그래.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은정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야. 내가 잘해주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돌보느라 힘든 거 나도 알아. 정말 고마워. 조금만 더 참아줘. 아버지도 적응하시면 좋아지실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중이셨고 원래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 오늘 일찍 자. 내가 설거지할게. 남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약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과 물을 담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앉아 약을 하나씩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재활에 도움되는 약이에요. 시아버지는 약을 받아 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약을 다 드신 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왼손으로 꽤 세게 잡으셨습니다. 아버님? 놀라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고마워. 참 고와. 시아버지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쓰다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손 놓아주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쉬운 듯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쟁반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환 중이셨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걸까? 너무 예민한 걸까?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녁에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이 내 손을 잡으셨어. 좀 이상하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그냥 불편하게요. 계속 쓰다듬으시고. 은정아, 아버지가 감사하다는 표현이잖아. 내가 잘해주니까 고맙다고 하시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힘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로 바쁜 시기였고 집에 오면 시아버지 돌보는 것도 도와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예민한가 봐요. 괜찮아. 너도 힘들지. 이해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로 이해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던 그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꾸 저를 쳐다보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손을 만지려 하셨습니다. 며느리 피부가
참 곱네. 우리 며느리. 이쁜 거 알아?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과 함께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복을 갈아입힐 때도, 식사를 도와드릴 때도, 약을 드릴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예민하다고 했고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셋이나 있는데 저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집에는 시아버지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활 운동을 도와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운동하실 시간이에요.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대로 시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고. 아버님, 팔 좀 올려보세요. 시아버지의 오른팔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지만 따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리 운동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다리를 받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가슴 쪽으로 손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이 제 옷깃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미소 같은 게 번졌습니다. 은정이, 예쁘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야. 제가 오해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였을까? 시아버지가 실수로 그러신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방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입니다.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할게. 쉬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손, 그 눈빛, 그 미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말 좀 할 게 있어. 저는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남편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손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하면 남편이 이해할까요? 재활 운동 도와드리는데 갑자기 손을 뻗으셨어. 제 몸 쪽으로. 그리고 옷깃을 만지셨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 실수가 아니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은정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아버지가 재활 운동하시다가 균형을 잃으신 거겠지. 손을 잘못 뻗으신 거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저 분명히 봤어. 아버님 눈빛도 이상했고. 은정아,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중풍 환자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뭘 어떻게 하겠어? 당신 생각이 너무 과한 거야. 저는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힘들고 아버지 걱정도 되고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이 등을 돌렸습니다. 자자. 내일 또 바빠. 그리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해했다고 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제가 본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행동이 분명히 이상했다는 것을.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깬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짧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이 집에 남겨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지친 표정. 이게 저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만 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약을 드리고, 기본적인 것들만 했습니다. 재활 운동은 핑계를 대고 건너뛰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시간도 최소화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장 좀 봐야 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내가 아버지 봐줄게.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에 갔지만 별로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집에 와봐.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겁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와봐. 빨리.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들을 계산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왜? 뭐가 미안한데?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간 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 점심 뭐 드실지 여쭤보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은정아, 은정아. 그러시면서 손을 계속 뻗으시는 거야.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내가 봐도 이상했어. 분명히 이상했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도 느꼈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불편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은정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 정말 무서웠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여보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 혼자인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울다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병환 중이시잖아요. 제대로 이해하실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해? 남편도 난감해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내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내가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아버지를 돌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아버지랑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그게 최선일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 은정이가 힘들어한다고. 소용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지만 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 은정이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은정이도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시아버지의 어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은정이는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하신 것 같아. 앞으로는 조심하실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아버지가 정말 조심하실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아버지는 정말 달라지실까?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약속대로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아버지를 직접 돌봤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시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예전보다는 조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면 시선을 피하셨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뭔가 깨져버렸습니다. 남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들은 후로 조심하시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가끔 제가 지나갈 때 손을 뻗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지쳐간다는 것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는 침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사 가면 안 될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사? 네. 아버님을 모시지 않고 저희끼리.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것은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매일이 지옥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서워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버님이 또 뭘 하실까? 계속 그런 생각뿐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혼자 두고 요양원이나 시설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남편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게 나도 생각해봤어. 사실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 남편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내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여보, 내일 한 군데 가보자.
괜찮은 요양원이 있더라. 우리 같이 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저희는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둘러봤습니다. 침실, 식당, 재활치료실, 시설은 좋아 보였습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3번 오십니다.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비용, 프로그램, 식사, 의료 지원.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여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입소 가능할까요? 남편이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네. 같이 말씀드리자. 알았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화를 내실까? 섭섭해 하실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뭔데? 시아버지가 어눌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문 간호사도 있고 재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갈게요. 싫어. 난 집에 있을래.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제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을 마지막으로 청소했습니다. 이 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불편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시아버지가 집을 돌아보셨습니다. 2달 남짓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차에 시아버지를 태우고 저희도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과 간호사들이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시아버지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편히 지내세요.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저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제가 무너지기 전에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며느리로서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 집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